자, 여러분, 이제 오늘 13주차. 그렇죠. 이제 우리 한 주 남았어요. 그렇게 할 거고, 제가 오늘 먼저 여러분 주피터 노트북을 키시고 저를 따라 치시기 바랍니다. 파이썬 강의가 여러분 중간고사 때, 그때 좀 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def, 즉, 함수 부분을 조금 7주차인가 8주차 그 중간고사 기간 때 올릴 거예요. 한 3개. 그리고 15주차는 시험 기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탁과 수업도 그렇고. 그래서 정규시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함수하고 그 다음 과정까지 하는데, 원래 그 다음이 넘파이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 원래 저번 코드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넘파이하고 텐서플로우를 이제 딥러닝 하면 텐서플로우 살짝 막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강의도 알고리즘 강의가 좀 들어가거든요, 이론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에게 넘파이 어레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다른 코드나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n차원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넘파이 n차원 배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배우셨던 분들은 주피터도에서 이렇게 3개 하고 제가 그냥 따라 같이 치시고, 이거는 우리 수업 외에 하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이건 실습 파일로 저한테 보낼 필요 없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코드 나중에 제가 말한 것처럼 바꿀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럼 이게 코드에서 마크다운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쳐보겠습니다. 이제 n차원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import numpy as mp라고 하시면 이 numpy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a는 만약 mp.array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고 안에 리스트를 하나 1, 2, 3, 4 이렇게 준다면 그리고 뭐 이제 요거를 해도 되고요. A만 쳐도 돼요. 원래 프린트 A를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1, 2, 3, 4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린트 A 플러스 A. 그쵸? 이렇게 하시면 하나씩 더하게 같이 이게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1, 2, 3, 4. 그쵸? B를 하시고 프린트 B 플러스 B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보면 1, 2, 3, 4, 1, 2, 3, 4.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차이가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보면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넘파이하고 배열 같은 배열인데 조금 틀려요. 차이가 많습니다. 넘파이 배열을 이용하면요, 배열의 사칙 연산 외에 차이를 나와요. 즉 넘파이 배열을 열면 출력값이 요거를 리스트로 하는 것을 넘파이의 배열로 이제 하나로 인식을 하는 거죠. 묶음으로. 그래서 A하고 L을 더하면 뭐가요? 2, 4, 6, 8이 나옵니다. 그 차이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스트는 요거가 또 하나 1, 2, 3, 4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스트 B 선언하고 B와 B가면 이어붙이기, 어펜드 함수가 돼요. 그래서 넘파이로 배열을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할 때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있는 넘파이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2차원 행렬을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세부할 때 2차원 배열 또는 행렬을 선언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마크다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딱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자, A는 mp.array 하고요. 리스트는 중복 리스트를 할게요. 그쵸? 이렇게 하고 이제 프린트 A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치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2차원으로 나와요. 즉 이게 행, 이걸 열 이런 식으로 지금 일행 이제 이게 다 널 이렇게
행렬이 아니죠. 진짜 요거를 하나 이쪽으로, 그 다음에 요 3, 4를 이렇게 이행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numpy 어레이 이중 리스트를 입력해주면 이게 2차원 배열이 된다. 그쵸? 그게 이제 2차원 배열이 따로 있어요. 맵물이라고, numpy 맵물이라고 참고로 하면 2차원 배열 선언할 때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고 numpy 맵물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코드 보면은 매트리스 멀티플라이의 약자래요. 그쵸? 매트리스 행렬의 멀티플라이, 즉 그 곱하기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쉐이프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뭐 쉐입을 이렇게 한다. 이제 그 CNN이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배열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A가 있습니다. np.array,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1, 2, 3, 4를 해볼게요. 그리고 B는 똑같이 np.array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씩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하나,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print A, 그 다음에 print B, 그렇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보면 print A 했을 때가 이렇게 행으로만 나오죠. 요거 보시면 이건 1, 2, 3, 4 한 행을 넣은 거고, 하나하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열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벡터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선언하는 방법이 이제 벡터 A와 행렬 B를 출력하는 결과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행 벡터를 우리가 로우 벡터, 자, 열 벡터, 컬럼 벡터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프린트를 했을 때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프린트 A하고 shape B라고 할 수 있어요. shape. 자, 그러면 차이 보게요. 이렇게 되죠. 즉 행이 있는데 이제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행이고 이렇게 됐다. 사행으로만 있다. 이해되시죠? 프린트 B를 하고 프린트 B shape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 있냐면 4,1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4행 1열, 그쵸?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거 보시면 4행에 1열이잖아요. 그래서 4,1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쵸? 열이 4에다가 지금 그냥 1열로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요. 전치 행렬, 이제 전치 연산, 이제 행렬 같은 경우에 전치 연산이 필요하거든요.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치 연산, 우리가 트랜스포즈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전치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행과 열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행과 열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속성은 열로 열 벡터로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2, 3, 1, 뭐 4, 3, 2. 자, 요거를 만약 더하면은 이제 같이 상관없는데 곱한다고 그러면 못 곱해요. 그쵸? 이게 뭐예요? 3 곱하기 1, 이것도 3 곱하기 1이죠. 3행의 1열. 자, 이러면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곱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전체열이 2, 3, 2, 4, 3, 2 이러면은 계산이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해요? 1 곱하기 3,
3 곱하기 1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계산을 나중에 하다 보면 1 곱하기 1, 즉 하나의 스칼라라고 해요.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 걸 스칼라 값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1 곱하기 1, 그쵸? 하나의 값으로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배웠겠지만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뭐요? 2 곱하기 2 행렬로 계산해서 값이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뭐예요? 트랜스포즈 한다. 전치 행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가 이제 보통은 나타내는데 전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A 트랜스포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A가 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우리가 입력해 놨어요. 그러면 A의 트랜스포즈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값이라면 옆으로 이제 열을 행으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는 np.array, 그쵸? 그 다음에 1, 귀찮네요. 이거 곱해가지고 복부터 해야겠네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트 A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쉐입이 4,1짜리 쉐입이 나올 거예요. 봐봐요. 잠시만요. Only two known keywords accepted. 그렇죠. 제가 이걸 안 했네요. 제일 중요한.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그렇죠? 이렇게 1, 2, 3, 4, 4행에 1열짜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프린트 a.t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1 곱하기 4로 쉐입이 바뀌겠죠?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둘 다 모두 행렬일체로 열 벡터가 행 벡터로 변경된 걸 알 겁니다. 그렇지만 1차원 배열은 되지가 않습니다. 1차원 배열이 아까쯤에 예를 들어서 여기로 복사해서 써야지.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1차원이잖아요. 이거 1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해보면 .t 이거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같이 1, 2, 3, 4, 4,a,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뭐 확인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냐? print a.shape, 그리고 print a.t.shape, 이렇게 하면 다 동일하게 4,4짜리가 나온다는 걸 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나머지 뭐 인덱싱이나 이런 거는 제가 안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reshape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형성한다는 뜻이잖아요. 재형성이죠. 즉 이거를 이제 우리 용어에는 재배열이라고, 형상인데 재배열이라는 말을 써요. 어떤 거 이제 컴퓨터 용어에서는 reshape이라는 걸 쓰겠습니다. 즉 1차원 배열을 행렬로 변경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1차원 배열을, 즉 1, 2, 3, 4, 5, 6을 3,2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준다든가, 행렬로 만들어야지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배열이 예를 들어 6개, 1, 2, 3, 4, 5, 6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1, 2, 3, 4, 1, 2, 3, 4, 5, 6 이렇게 지금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배열의 길이는, 랭스는 뭐예요? 6개죠. 그거를 행의 개수를 3으로 딱 지정해 보면 3에다가 자동으로 뭐야? 3,2가 되죠. 3, 그쵸? 행의 3개고 열이 2개인. 그래야지 6개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reshape 3,2를 해야 되지만 그걸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 비슷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같은 걸 쓰시면 모든 같은 결과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지 백문이 불여일견 해보는 게 낫습니다. 자, 요거니까 요 1, 2, 3, 4 요
그죠? 이거 지워버려야지. 그렇죠? 요거였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 하시고요. A. reshape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3,2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1, 2, 3, 4, 5, 6 6개죠? 3 곱하기 2행렬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그럴 때마다 이게 6개니까 3 곱하기 이게 요거 3으로 내가 지정해 놓으면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A. reshape 하시고 3,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나오죠? 자, 왜 마이너스 1 하면 이렇게 나오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덱스 할 때도 이제 필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위치 주소를 처음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요게 A라고 그러면 요 주소값 상대 주소값이죠. A의 0.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6개다. 하나, 둘, 셋, 넷, 다. 그쵸? 6개죠. 그럼 랭스는 6이잖아요. 랭스 A는 뭐 배웠겠죠? 그래서 A는 6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n을 여기에 주소값은 뭐예요? a의 n-1이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해요? 여기 6이니까 a의 다 5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모아야 돼요. 마이너스 1 해도 돼요. 왜? 끝자리잖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를 0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거꾸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게 파이썬이 강력한 거죠. R은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엄청 강한 게 여러분 속성이 뭐 특히 빅데이터 하게 되면 속성이 여러 개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이 사는 데가 이제 우리 학교를 예를 들어 세종대 위치 정보, 뭐 위도경도 전부도 있고 주소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전화번호도 02로 시작할 거고 서울이니까 막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끝에가 그러면 열어봐가지고 다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끝자리에 있는 속성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 예를 들어서 행렬로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요것만 딱 해도 끝자리를 아니까 그게 맞춰서 자동으로 리쉐이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전치 연산에도 리쉐이프가 적용될 수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1차원 배열은 전치 연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대신 리쉐이프를 이용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1, 2, 3, 4 여기까지만 갖고 올까요? 자, 이거예요. A가. 자, 우리가 프린트 A를 하게 되면 1, 2, 3, 4 이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 A에 .t 하면은 그냥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해주냐? 전치 한산을 만들어 줄 겁니다. 리쉐이프 할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행은 끝까지 가고 그쵸? 1 그쵸? 이걸 출력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쵸? 1, 2, 3, 4로 나옵니다. 자,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쵸? 이게 결국은 4 곱하기 1 행렬로 만들어 주라는 뜻이랑 같은 거예요, 이게. 그쵸? 전체 끝이 이거 4개에 있는 그거니까 4 곱하기 1 행렬로 맞춰달라 라는 의미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행렬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리쉐이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가 가능하냐? t가 가능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리쉐이프를 연결하면 전체 영상이 마이너스 1일 때만 적용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잠깐 하고 자, 좀 시간이 19분 정도 됐어요. 제가 요즘에 그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새로 원래 이론 강의 나가야 되는데 제가 시각화 패키지 그쵸? 튜토리얼을 좀 해주겠습니다. 시각화 우리가 맵플라립 설명을 여기서 좀 해놓는 게 나아서 그래서 일단은 맵플라립 그 다음에 인라인 이게 이 코드가 첫 번째 코드라인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림이 나타나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미리 복사해 놨다가요. 이렇게 쳐놓고 나중에 점 figure format. 자, 요 코드는 잘 갖고 지금 잘 쳐보시고 잘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코드 라인은요, 그쵸? 그림이 나타나게 해주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요 레티나 환경으로 백핸드를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왜 이게 익혔니? 백핸드예요. 피겨 포맷. 이건 레티나로 한다는 거는 이제 그래프가 고해상도로 그리게 설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잠시만요. config inline backend figure format retina. 잠깐만요. 예. 지금 보니까 제가 주석을 달아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떴거든요. 이 설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 matplotlib inline은 이렇게 따로 주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낫겠어요. 보면은 그림이 나타나도록 하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요 config inline backend figure 포맷을 보여지는 그림의 포맷을 레티나 화면으로 보여달라라는 이제 설정 코드예요. 이 코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해상도로 그림을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잘 기억하시고요. 쳐보세요. 꼭.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분포도 우리가 스캐터 플롯을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굳이 뭐 마크다운 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import 하겠습니다. import numpy 하시고 as np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import map 이렇게 하면 자동 완성 좀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까먹지 않은 게 이게 다른 데도 코드가 가끔 하다가 이게 빠지는 파이플럿이에요. 파이플럿 as plt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np 이제 랜덤하게 그쵸 하겠다. 자, 처음에 모듈을 np를 이걸 제가 뭐랬죠? 별칭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여기다 부르고 그다음 랜덤하게 만든 다음에 시드 값을 그쵸 줍니다. 뭐 이걸 뭐 자유롭습니다. 111 줘도고요. 뭐 여기 이렇게 한번 그냥 줘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n을 50개다. 그 다음에 x는 np.random 랜드 함수기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자 랜드 함수는 50개 데이터를 배열 2개를 임의로 만드는 그런 함수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랜덤 함수 쓰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걸 n 그러니까 두 개 다 랜덤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x, y다 50개를 가지고 이해되시죠? 이 개수고요. n은 이렇게 초기 값을 50으로 해준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림 그냥 그리면 됩니다. 스캐터를 x, y를 구해달라. 그러면 랜덤하게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lt show를 하시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랜덤하게 분포도를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한두 개만 더 해볼게요. 이제 C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C본 as SNS라고 보통 하고 많이 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스타일을 틱스 하시고, 지금 뭐냐면은 제가 그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페어플랫이라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true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리스 데이터 갖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리스 데이터를 SNS 이 안에 내장돼 있거든요. SNS에. 그래서 데이터셋에. 그래서 이건 굳이 그래서 아이리스라는 변수로 집어넣겠다. 이 로드 데이터셋을 로딩해서 SNS 안에 있는 그 아이리스에서 아이리스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페어플랫이라고, 그쵸? 그리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분포도는 두 변수잖아요. 근데 이거는 C번을 이용하면 분포도와 히스토그램 같이 이제 그리고 전체적인 비교를 다 해줄 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면, 이제 제가 이거를 데이터 시각화라는 수업으로 다른 데서 쓰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잠시만요. 제가 이거 스타일인데, 그쵸?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이렇게 전체적인 그 아이리스의 붓꽃 데이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렇게 길이나 넓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MP 오렌지를 갖고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끝낼게요. 그냥 단일 변수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정리역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에 보면 이쪽에 x하고 y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의역, 치역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가는 함수의 y 값에 대응하는 것들을 할 때, 그죠? 그거예요. 그 도메인, 그 정의역을 먼저 정의해야 됩니다. 그게 도메인이에요. 자, 그래서 MP 오렌지를 만약 할게요. 오렌지 함수를 쓰셔가지고 0. 그쵸? 그 다음에 5.0 0.0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는 거 5.0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0.2 이렇게 지금 제가 도메인 함수를 썼습니다. 도메인을 정의역을 선언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펑션을 집어넣을 거예요. y는, 그쵸? 그 다음에 제곱이란 뜻이죠.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요. x제곱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plt plot x, y, 그쵸? 그 다음에 plt show, 이건 뭐 거의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기초적인 연습 한번 해봤고요. 이제 편하게 한 번씩 따라하고, 요 코드는 메모장 같은 데다가 그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메모장에 그 txt 파일이잖아요. 여러분 참고라면 이 메모장 측의 txt 파일로 있는 거는 폰트나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쓰는데, HTML 문서나 이제 뭐 떨어진 것들, 뭐 저도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GTQ라는 자격증이 있죠. 포토샵이랑 해서 이렇게 꾸미는 이제 홍보나 자료를 내가 스스로 만들려고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공부를 했어요.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배웠던 건데, 요즘엔 포토샵에서 다 HTML 코드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근데 그리고 요즘엔 AI 기능이 있어서 어떤 거에서 여러분 추출하고 싶은 거를 딱 손을 대면, 이제 옛날에는 하나하나 다 뜯어서 붙였는데 이제는 자동 인식을 합니다. 그쵸? 옆에하고 색깔하고 특히 확연하게 차이 나면 그 사물을 이제 이미지 디텍션, 그죠? 시각 인식을 이 AI 기술이 금년에 나왔어요. 예전까지는 안 나왔고. 그래서 그 CS 버전인가 그럴 거예요. 포토샵. 그거 하면서 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글에서 워드 옮기면 해도 깨지고, 특히 한글에서 만든 거를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걸 만들 때도 깨지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옮길 때 txt 파일로 저장해 놓고,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여러분들이 PPT 어떤 자료를 만들 때 텍스트 파일로 차라리 글을 써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어디도 붙일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아시면 좀 그대로 그 코드가 그대로 HTML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HTML을 옮긴 다음부터 그 뭐 폰트나 이런 것들을 바꾸시면 되거든요. 좋은 팁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메모장에 저장해 놓고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동생이 빨리 밥 먹자고 하네요. 예,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